환자들의 질환을 새로운 질환이 아니라 기존 질환인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잠정 결론 짓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리학 전문가들은 올해 발병한 산모와 유아 환자들의 병리학적 소견이 기존 급성 간질성 폐렴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 급성 간질성 폐렴은 폐의 말단인 폐실질부터 손상돼 세기관지 쪽으로 번지는 반면 이번 질환은 세기관지가 먼저 파괴된 뒤 폐실질 쪽으로 손상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병리학회는 이런 진행 방식의 차이가 이 질환을 기존 급성 간질성 폐렴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봐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며 공식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과 의료진이나 보호자 사이에 이번 질환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망률이 많게는 70%까지 보고되는 이런 치명적인 질환을 저희가 지금 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게 두 번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질병의 원인을 확인을 하는 데는 흔히 말하는 그 역학적 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밀 역학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 19일 질병관리본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새로운 희망자 발생했다든가 임산부의 이 급성 간질 이 폐렴에 대해서 이런 환자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검체라든가 또 환자의 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빠른 시간에 원인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인터뷰 도중 이번 역학조사가 임산부를 포함한 성인 환자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에 네. 유아가 있잖아요. 유아 환자들. 유아 환자요? 예. 유아 환자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역학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병원 안 하고. 네, 안 했습니다. 일반적인 소아 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발생한 임산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역학조사는 안 했습니다. 소아는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냐라고 그 자문위원들에서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만약에 저희가 소아까지 한다면은 정부에서 역학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하기가 너무 이제 그 새로운 질환이 아니니까. 유아 환자를 포함시키면 기존 급성 간질성 폐렴이라는 자신들의 1차 결론에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어차피 그 비정형적인 건 그런 타입이거든요, 타입 자체가.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안 와서 소아까지는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산모들에게만 특징적이라는 이 말은 지난 11일 브리핑과는 사뭇 다릅니다. 산모 이외에 소아들이나 다른 성인들한테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서 반드시 산모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는 현재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유아 환자들이 많이 발견되기 시작해 2008년에는 4개 의과대학 공동 연구 논문이 학계에 보고됐고 보건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규모가 큰 병원들 중심으로 이런 환자들의 그 정보를 모으고 그래서 그 이후 2008년에 실제 그 학계 보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차원이나 보건당국 차원에서도 인지를 한 거죠. 네. 의료진들은 성인 산모나 유아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이 유사점이 많고 같은 원인일 가능성과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패턴으로 봐서는 공동적으로 발생하고 시기가 있고 그런 걸 봐서는 이런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은 배제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대전의 한 병원에는 올 봄 들어 4명의 유아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13개월 된 지선이의 엄마는 의료진들도 명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하자 답답한 심정에 직접 보건당국에 이런 환자가 있으니 나서서 조사하고 원인을 밝혀달라는 민원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자꾸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여가지고 네, 답답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굉장히 분노해서 아무래도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찾을 수 있는 근거도 많아지고 확률도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료진이 제보하기 전에는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